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첫 번째 코너입니다. 코로나19 미국의 오늘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이제 6월 11일 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이 확정됐고 주한미군 감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예요. 자, 주독 미국 감축 제안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트럼프의 계획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미국 국내에서 해외 미군 감축 복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앞으로 더 조성이 될 겁니다. 이제 미군이 독일에서 나와서 10,000명이, 20,000명, 30,000명이 미국 국내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응을 할 건데, 제가 예측하기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지금 자본주의 국가 미국 같은 데서 제일 골칫거리는 실업자입니다. 군인들이 옷 벗고 오면 다 실업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 기다리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대해가지고 나온 그 Veterans Administration, DA에서 이 실업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 실업자도 감당을 못 하는데 또 새로 몇만 명씩 온다고 해 보십시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사정이고, 실업뿐만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시켜 국비가 또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을 또 BA 그 군인들이 교육이나 노후 대책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의 분위기는, 여론은 해외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권 내에서도 이것에 찬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럼요. 지금 당장 이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 요새는 미군이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경제적인 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돈 생각만 자꾸 하게 되죠. 이전에는, 냉전 때는 패권을 장악하려고, 그것도 정치 이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워가 돼버렸죠. 싸움은 진짜 안 했죠. 그런데 그 패권 장악하기 이전에는 그거는 영토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영토를, 1차 대전 후에 영토를 좀 갈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전쟁이라는 건 전부 영토를 탈취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며, 영토 하면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농토도 많아지고 또 인구도 많아지니까 좀 노예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구도 생기고, 그게 외국 군인이 미국이 더구나 주둔한 목적이, 거기에서 패권 경쟁에서 지금 경제 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한미군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입니다. 미국의 해외 미군 감축 철수 문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독 미국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미군 철수 문제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왜 독일부터 먼저 나왔느냐. 독일은 한국과 달라서 중국도 없고 북한도 없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독일 군인을 철수해 본들 그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군사 안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철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럽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나라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도 한 12,000명이 지금 미국 군인이 가 있습니다. 프랑스, 뭐 영국, 다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나면은 다른 데서 금방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있지요. 그건 뭐 대단히 일본이 크지만은 또 괌에 한 6천 명 정도 있지요. 그뿐입니다. 그 미국이 세계에 다 가지고 있는 미국 자기 군인들의 수는 지금 약 17만이 됩니다. 17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한 3만 5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0명 지금 데려오게 벌써 다 사인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한 2만 5천 명만 남게 되거든. 그래도 세계에서 둘째입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제일 많이 미군이 주둔한 해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5만 5천 명이 있습니다. 둘째가 한국입니다. 한 2만 6, 7천 명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독일 군인이 10,000명 빠져나가도 2만 5천이 되죠. 3만 5천이. 우리는 이제 지금 한 2만 6천이 있으니까 겨우 독일하고 비슷하지만은 몇 사람 우리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군인 중에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군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같은 거는 푸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푸틴과 러시아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 희박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은 너무합니다. 군사 대결이 우리께 대결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군은 철수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은 또 이건 참 이상한 생각이 요새인데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집니다. 북한이 볼 때는 인질입니다. 그건 인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군인들 데려 나오는 건 좋지만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인질이 없으면은 좀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미국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가라 그래도 잘 안 나갈 겁니다.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그 정부도 이걸 감안해서 좀 할 때는 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이 주한 미군도 있고 주독 미군도 있고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주동 미국 감축이 주한 미군 철수나 이렇게로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축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중국 요소, 북한 요소 이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미국이 그렇게 고려할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타국의 방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외 미군 감축 자체가 단순히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재정적 그거는 미군이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세금이 그 군사비로 나가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소련도 사라지고 없는데 나토군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 나토군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경제 활동하는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서 얼마든지 마음 놓고 활약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이 간접적으로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철수해 버리면은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서 미국 기업들이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종합으로 이렇게 봐야지 정책 결정의 국가에서
그 미군 뭐 세금을 더 내니까 미군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요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군을 철수한다 하는데 제가 그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벌써 미군 철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진언을 했습니다. 브르젠스키하고 저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미군 철수를 해야 된. 그때 미군 철수는 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했냐면은 미국에서 미군들이 외국에 가서 미국 그 군복을 입고 활약하면은 틀림없이 반미 사상이 생깁니다. 저는 벌써 1970년도 초에 반미 사상이 이제 생길 거다. 미군 철수 안 하면은 그랬는데 뭐 한국에도 반미 사상이 대단했지요. 지금도 뭐 적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생각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 원하는 건데 그거 말고 학자로서 분석을 해보면은 미군이 거기에 있어야지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인 덕도 보게 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미군을 정당화시킬 수 없지요. 거기에 있는 것을. 중국 때문에 우리 미군이 거기에 있다.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이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미국 스스로가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둔을 하려고 할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철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동미군 감축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북측의 강경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괌에서의 전략무기도 본국으로 데려가고 이런 흐름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좀 더 강경하게 나오면은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은 북한한테 항복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버리죠. 북한의 위협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죠. 그러면 미군을 더 보강시키고 또 한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 미군 철수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냉전은 지났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냉전은 군사 경쟁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냉전은 경제와 문화와 뭐 체육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경쟁을 하게 종합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냉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로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동양 국가로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런 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대결을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두 개의 이념 체제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과 미국처럼 군비 경쟁에 군사 대결에 이렇게 맞붙는 그러한 냉전 태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질과 질이 다릅니다. 미국은 역시 개인주의 재산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걸로 나가고 저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 소련의 얘기고 유교적인 동양적인 국가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외교하는 거 보면은 외교의 양상이 다릅니다. 안보적인 기준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평화적이랄까 그 사람들을 보통 국민들을
관계를 많이 지키죠. 경제는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유럽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건 경제적인 경쟁 관계지 군사적인 경쟁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둘 다가 완전한 핵국가이고 완전한 이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군사 대결이 생기지 않고 또 군비 확장 경쟁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남북 관계도 해야지요. 그러면 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주독 미군 철수라고 하는 그 현상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걸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철수하고 다 그렇더라. 미국의 타산에 의해서 주한민국은 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민국 철수를 독일나 뭐 나토 때 있을 때 그 미군들의 입장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알고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미국이 오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독미군 철수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